안녕하세요 선생님, 범상치 않은 뉴스 조재범입니다. 오늘도 교실에서, 복도에서, 교무실에서 하루를 버텨내신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국교육신문을 펼쳐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교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 계신지 이 신문 한 부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자, 오늘 두 꼭지 말씀드릴 텐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난 뉴스 다 보셨죠?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학생이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선생님을 찌른 사건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경기도에서 중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했고요. 이게 지금 2026년 우리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4월 15일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과 17개 시도교총 그리고 교사권익위원회 2030 청년위원회가 국회 앞에 섰습니다. 바로 교권보호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이죠. 강주호 회장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상실의 시대에서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이 표현 지금 선생님들 어떠셨나요? 저는 이 한 문장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총은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숫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실 겁니다. 전국 교원 3,511명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선생님 86%입니다. 90%에 육박하죠. 그런데 신고한 비율은 13.9%입니다. 왜 신고를 못하셨을까요?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서가 81.8%, 악성 민원과 맞고소가 두려워서가 85%,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몰래 녹음돼서 악용될까봐 80.9%입니다. 선생님,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결국 맞고도 말 못하는 선생님들이 열에 9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정당한 생활지도 한번 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로 법정에 설까봐, 학부모 민원에 시달릴까봐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마저도 참는 법을 배우고 계신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월 첫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교권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한 선생님 과연 몇 %나 될까요? 12%입니다. 100명 중 88명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국교총은 이 자리에서 5대 핵심 요구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하나하나가 현장에서 나온 절규입니다. 하나,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생활부에 기재해달라. 둘, 교육활동 관련 소송은 국가가 책임져달라. 셋,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기준을 구체화해달라. 넷,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게, 즉 불송치해달라. 다섯, 무고나 악성 민원에는 교육감이 직접 맞고소하도록 의무화해달라입니다. 근데 특히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학생부 기재 문제입니다. 국민의 76%, 교원의 92%가 찬성합니다. 자,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 간의 폭력은 학교 폭력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이 때린 거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제 전학을 가도 받는 학교는 왜 왔는지 모릅니다. 담임 선배님도 모를 경우가 허다해요. 이거는 그 학생에게도, 그리고 학교에게도, 사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건가요? 그날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한 경기 지역 초등 선생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학생에게 폭행당했지만 침묵해야 했던 경험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피해자인 교사가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 학생 간 폭력은 기록되면서 교사에 대한 폭력은 기재조차 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총은 이제 이 요구가 법으로 가도록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선생님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교총이 선생님과 같이 싸우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5대 요구사항이 왜 이렇게 절박한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뉴스와 함께요. 4월 13일 아침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 학생이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선생님의 등과 목을 찔렀습니다. 선생님은 병원으로 이송되셨고 학생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교실도 아니고 교장실입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2025년입니다. 일어난 사건들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마음 준비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에 야구방망이로 선생님을 폭행했습니다. 청주 고교생이 흉기로 난동을 부려서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교직원 다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중학생이 흉기로 선생님을 위협했는데 선생님이 합의를 거절하자 오히려 학생이 맞고소했습니다. 2024년 1학기 기준으로 교원 상해 폭행 수가 무려 328건입니다. 수업 일수로 나누면 하루에 4분의 선생님이 맡고 계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4분이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4분만일까요? 아까 전 첫 번째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선생님들이 이것을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90%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훨씬 더 많겠죠, 사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 대책을 보시겠습니까?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안에서 불났는데 창문만 잠그는 격이겠죠. 왜냐? 충남 계룡 사건의 가해자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그 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외부인 통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난 4월 14일 제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 정리 중에 학생들이 디바이더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달리다가 한 명이 떨어져서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담임 선생님께 업무 과실치상으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 사고까지 교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두 사건을 같이 놓고 보면 아주 선명해집니다. 한쪽에서는 선생님이 흉기에 찔려도 가해 학생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예측 못한 학생 사고로 선생님이 수년간 법정에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폭력의 가해자는 보호받는데 교육 담당자는 처벌받는 이 구조. 지금 이게 우리 학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겁니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를 전면 도입하라.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겪는 법적 분쟁은 국가가 대신 나서는 겁니다. 선생님 한 분이 수년간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악성민원 맞고소 의무제 도입해야 합니다. 무고하거나 심각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나서서 무고죄, 업무 방해죄로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 한국교육신문 이번호 사설이 있는데요. 이번호의 사설 제목이 반복되는 교사, 폭행 멈추려면 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매 맞는 교사가 늘수록 교육은 죽어간다. 선생님, 오늘도 우리는 교실에 섰습니다. 아마 내일도 설 겁니다. 그 아이들, 결국 우리가 포기 못하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켜지지 못하면 아이들도 못 지킵니다. 국가가 선생님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지킬 힘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총이 지금 국회로, 정부로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5대 요구 과제가 법제화될 때까지, 학생부 규제가 현실화될 때까지, 소송 국가 책임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한국교총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선생님께서도 힘을 모아주세요. 옆반 선생님께도 이 이야기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바뀝니다. 다음 주에도 한국교육신문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주신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